10년 전에 그렇게 막강했던 스타벅스가 그때는 10년 뒤도 무조건 스타벅스. 근데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자, 김 원장님 지금 미국 얘기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뉴스나 제가 인터넷에서 보는 것보다 체감으로 느끼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오늘 내용은 뭘까요? 김 원장님 스타벅스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근데 좋아하는데 이게 비싸서 네, 자주 네, 먹기는 좀 그렇고, 네, 예전하고 조금 이제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저가 네. 커피 중에서도 맛있는 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뭐 메가커피라든지 컴포즈라든지 음, 그런 저가 커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매장이 엄청 늘었는데 네. 사람들의 인식에서 테이크아웃으로 그냥 먹을 때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는 그냥 저가 커피 그냥 먹기도 하고 음,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뭐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중요한 미팅을 해야 되고 손님을 음, 만나고 그럼 이제 스타벅스로 간다거나 음, 약간 요런 커피 맛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 음.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그죠, 그죠. 같아요. 그만큼 이제 스타벅스의 커피 값에는 물론 커피의 그 본질도 있지만 음, 그 공간에서 주는 어떤 여유로움이라든지 음, 공간에서 주는 만족감 같은 게 있는 그죠.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집이라는 공간이 있고, 음, 그다음에 일터, 직장이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 공간에서 본인이 이제 각자 역할로 소비되고 있는데, 진짜 나만의 공간, 제3지대의 공간이 누구나 좀 필요합니다. 네. 음. 그 공간을 스타벅스라는 곳이 사실은 좀 만들어준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뭐 생각해 보시면 뭐 스타벅스에서 맥북을 켜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몰두하는 모습, 혹은 뭐 책 한 권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뭐 따뜻한 느낌의 공간에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사실은 상상이 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가 커피 매장에서는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죠. 음. 네. 3, 4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스타벅스는 뭐라 그럴까요? 그야말로 진짜 좀 독보적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었거든요. 거의 도시가 아닌 곳은 뭐 네, 그야말로 거의 독점이라고 볼 수 있을 네, 정도로, 뭐 네, 커피 먹으러 간다 그러면 스타벅스가 음, 거의 그랬었죠. 그때는 이제 스타벅스가 음, 아니면 사실 음, 카페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문할 맞아요. 때부터 크루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매장도 그렇죠. 굉장히 깨끗하고, 또 네, 넓고, 또 더울 네, 때는 엄청 시원했단 말이에요. 스타벅스가 처음에 맞아요, 생겼을 때 맞아요. 더울 때 거기 맞아요.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네, 커피 향기도 되게 좋고, 저가 커피를 갖다 놓아도 그냥 맛있게 느낄 음, 만한 그런 이제 음, 분위기 좋은 그 인테리어, 그리고 또 학생들도 음. 공부를 또 하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스타벅스를 미국에서 처음 접한 거는 진짜 십몇 년 전에 네.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골든 브릿지를 건너면 음. 소살리토라는 그런 되게 예쁜 작은 도시가 있어요. 어, 근데 거기에 스타벅스가 진짜 크지 않은 스타벅스가 딱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 느낌이 진짜 정말 그 좋은 느낌, 뭔가 환영받는 느낌, 내가 좋은 공간에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게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이 날 정도로 그렇게 스타벅스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특히 미국 스타벅스에 대한 게 있었는데 음, 근데 이번에 와서 좀 보니까 음. 와 진짜 요즘은 좀 매장도 좀 많이 더럽고요. 그래요. 그리고 크루들도 친절함이 많이 떨어졌고 음,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스루나 픽업 전용 매장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음, 스타벅스를 픽업해서 먹고 드라이브 스루에서 그냥 픽업만 할 거면 음. 굳이 스타벅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아, 수 있단 말이죠. 더 이상 이제 친절하거나 쾌적하지 않은 분위기. 뭐 가격은 엄청 그러니까, 비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음, 그렇죠. 그렇지 뭐 싸지 않죠. 네, 음, 그래서 그냥 커피만 마실 거면은 왜 스타벅스를 이런 생각을 미국 사람들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음, 미국에서 뭐 맛을 따진다 그러면은 뭐 더치 브라더스가 요즘에 되게 인기인데 음, 아니면은 뭐 블루보틀을 간다거나 음, 뭐 가격을 따지면 차라리 그냥 던킨을 가거나 음. 또 분위기나 어떤 이런 확장성 같은 경우는 파네라 브라더라고 이런 곳에 그런 고객들을 좀 뺏기고 있다. 파네라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그 소개하셨던 그 카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요거 파네라에서 7불로 먹은 음식을 사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걸 7불에 먹을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되게 제너러스한 그런 딜들을 계속 파네라에서는 주거든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사실 그런 게 없죠. 스타벅스 7불로 과연 뭘 먹을 수 있을지. 그래서 파네라 브레드를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처음 네, 들어봤어요. 네, 얘기를 했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뭐 그게 서브웨이 같은 곳이야? 음, 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바로 대답이 나왔어요. 아니요, 서브웨이랑은 달라요. 음, 그 제 마음속에 저도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느낌이 딱 있어요. 음. 스타벅스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브웨이랑 스타벅스의 공간의 느낌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파네라는 서브웨이보다는 스타벅스 쪽이 고객들을 뺏어오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스타벅스의 동력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하락이 가속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뭐 중국 시장 뭐 이런 데는 세계 시장은 당연히 더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점점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 스타벅스가 그 예전에 고용 쪽에서 이슈도 되게 많고, 뭐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을 하겠다 이런 네, 사회적인 공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신경을 굉장히 맞아요.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네, 한참 잘 나갈 때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비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장기간 동안 계속 안 좋은데. 맞아요. 이 사실 CEO가 좀 중요한데, 그 옛날 CEO 이제 하워드 슐츠 이제 파운더죠. 네. 이 사람도 이제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스타벅스의 원래 목표 고객 중심의 그런 걸로 돌아가야 된다. 안 그러면 스타벅스 위험하다. 이렇게 예스 뉴스 기사에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 주가 1년간에 22.9%가 떨어진 걸 지금 더 볼 수 떨어졌구나. 있어요. 와, 스타벅스가 이런 미국장에서 22%가 떨어진다는 건 사람들이 거의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벅스의 위기를 주가에서 다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스타벅스 네. 고유의 포지션을 네. 뺏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10년 전에 유행했던 게 앞으로도 유행하고 그게 10년 뒤까지 계속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의 법칙을 발견하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살아남는 거고,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그렇게 막강했던 스타벅스가 그때는 10년 뒤도 무조건 스타벅스. 근데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오랫동안 쌓아올린 이미지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뭐 이대로 계속 추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미국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시선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사업자가 다르니까 신세계가 아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입장이랑 다를 수는 있는데, 이미지라는 거는 사실 쉽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엊그저께 이게 가장 네. 최근 그 주식 영업일로는 6% 이상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또 네네네. 이것도 괜찮은 건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뭐 보유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뭐 이대로 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CEO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게, CEO가 바른 생각을 갖고 있냐 아닌가가 기업 경영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스타벅스의 오랜 팬으로서 음, 스타벅스가 이렇게 망가지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다시 도약해서 옛날의 위치를 찾아갈 것이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사실 지금 22.9%나 1년 새에 떨어졌는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더치브라더스의 주가는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네. 어우, 자, 보이시나요? 대단하네. 동일 기간 같은 기간에 36%.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 경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커피를 안 마셔서 뭐 그렇게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거 이렇게 볼 좀 수가 네, 있죠. 충격적이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나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못 봤어요. 근데 그죠. 미국에서는 되게 맛있는 커피로 사람들이 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스타벅스가 진짜 뭔가 쇄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음, 힘들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가 브랜드에 밀리는 거고, 음, 미국에서는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방면으로 위로 치이고 옆에서 치이고 아래서도 맞아요. 치이고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룰루레몬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에서도 되게 그렇죠. 유행을 끌었던 네. 그 요가 전문 브랜드인데, 근데 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네. 룰루레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룰루레몬 주가가 1년 사이에 26.82%가 떨어진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핫하다는 룰루레몬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또 왜 그럴까요? 룰루레몬이 보면 가격이 꽤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 소비 시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뭐 음, 적정하게 뭐 할인이 된다든지 가격 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이 시장이 성장하기에는 힘든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사실 명품은 아닌데, 명품은 맞아요. 아니면서도 요가계의 뭐 샤넬 같은 그런 샤넬이죠. 이미지를 네, 좀 네, 만들어 놨잖아요. 시장을 더 키우려고 골프나 테니스, 네, 뭐 러닝 네, 등에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나이키가 밀린 게뭐 운동화는 음, 호카나 아니면 뉴발란스에서 밀렸지만,
트레이닝복 쪽에서는 룰루레몬한테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쟁자들에게 포지션을 뺏기고 있는 게 아니냐, 뭐 네. 언더아머의 절차를 네. 밟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우려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스타벅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고가로 계속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가에 차라리 집중을 하거나 어떤 포지션을 그쪽에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다른 분야 쪽으로 퍼지고 있으면 그 분야에서 또 저가 브랜드와의 경쟁이 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 룰루레몬 자체의 자기의 포지션을 지금 여러 경쟁사들에게 뺏기고 있는 중이에요. 오히려 그냥 하나에 더 집중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네, 지금 알로라는 브랜드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 쪽에서는 룰루레몬이 알로라는 브랜드한테 조금씩 자리를 뺏기고 있고요. 일반 운동복으로 진출을 했을 경우에 나이키랑 경쟁인데 사실 나이키도 지금 이렇게 그 대단한 나이키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이키. 있는데 네,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나이키는 진짜 뭐 네. 1년간 마이너스 33%네요. 언더아머. 네, 언더아머도 네.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가다가 네.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이제 네.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지금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이 여러분 어떤 시장인지 혹시 기억을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요 1년간의 기간은 엄청난 증시의 불장이거든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얼마 올랐어요, 이 기간에? 166.15%가 오른 이 시장에서 저렇게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